안녕하세요. 배주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1등급 문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다 문제를 풀고 오셨을 텐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은 조금 어려운 문제도 계속 고민하다 보면 어떨 때 또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거치고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어떤 한 문제가 안 풀려서 정말 산책하면서도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보고 또 다른 방식도 고민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안 풀릴 것 같던 문제도 풀렸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배운 개념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47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47번은 세 점 ABC가 있는데 이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A 값을 구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은 서로 다른 두 변의 길이가 서로 같은 것이기 때문에 세 변 중에서 어떤 두 변의 길이가 같을 것인가의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 삼각형 ABC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있으면은 첫 번째 경우는 AB와 AC가 같은 경우, 두 번째는 AB와 BC가 같은 경우, 마지막 세 번째는 BC와 CA가 같은 경우.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풀어볼 텐데 일단은 정확히 아는 길이가 하나 있습니다. BC의 길이는 4다라는 거를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길이가 4다라는 건 일단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고 첫 번째 경우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경우 AB 길이는 AC 길이와 같다라는 것을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한번 식으로 표현해 볼 텐데 우리 그냥 루트 없이 표현하기 위해서 양변 제곱을 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AB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AB 길이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 더하기 A제곱. 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AC 길이의 제곱 같은 경우는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9 더하기 A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A제곱이 전부 다 날아가게 되고 전부 다 왼쪽으로 넘겨보면은 8A가 1은 오른쪽으로 넘겨보면 8A가 8이 되죠. 그래서 A가 1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A를 하나 찾았고요. 두 번째 경우도 해보시면 AB 길이의 제곱은 BC 길이의 제곱이다를 이용하면은 AB 길이의 제곱 아까 왼쪽에 구해놓은 거 바로 이용해보시면 2A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 자, 요 값이 BC 길이의 제곱인 16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2A 제곱 더하기 2A 빼기 15는 0이 될 거고요. 자, 요거 판별식 한번 이용해 보시면 판별식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A 값이 실수 두 개가 나올 텐데 어차피 우리 합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온 그 서로 다른 두 실근의 합,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 보시면 요 합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A 값을 직접 구하지 않고 제가 합으로 바로 구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해보시면은 BC 길이의 제곱은 CA 길이의 제곱이다. CA 길이 제곱도 아까 전에 첫 번째에서 구해놓은 거 이용하시면 2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해보시면은 2A 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7은 0이 될 텐데요. 이것도 판별식 이용해 보시면 0보다 크죠. 그래서 여기서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서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올 텐데 사실은 여기서 나온 두 실근과 여기서 나온 두 실근이 그 네 개가 전부 다 서로 다르다라는 것도 확인을 하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근, 여기서 나온 근, 여기서 나온 근, 여기서 나온 근 근의 공식 이용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럼 결국에 네 개가 서로 다르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의 두 근의 합은 마찬가지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용해 보시면 3이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 A 값은 총 5개고 A 값의 합을 전부 다 구해보시면 1에다가 마이너스 1에다가 3을 더하면 되니까 결국에 총 합은 3이 됩니다. 되셨죠? 이렇게 첫 번째 문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48번 문제인데 점 P는 1,0이라는 점이고요. X축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A, B가 있고 Y축 위에도 서로 다른 두 점 C, D가 있어요. 근데 다음 가, 나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번 조건을 보시면 일단은 점 P를 좌표평면 위에 그려보고 가번 조건을 보도록 할게요. 점 P는 1,0입니다. 여기 1,0에 점 P가 있고요. 자, 여기가 원점이고 가번 조건을 보면 PA, PB, PC, PD의 길이가 전부 다 같은데 그 길이가 1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점 A의 X좌표는 음수기 때문에 점 A는 이쪽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점 A가 대략 한 요쯤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PA 길이가 1보다 큰 게 맞죠? 그 다음 PB 길이는 B도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점이라서 B는 이쪽에 위치해 있어야 될 거고 PA 길이와 PB 길이가 똑같아야 되니까 B는 요쯤에 위치해 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B는 여기에 있을 거다. 그리고 요 길이랑 요 길이는 똑같겠죠?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PC랑 PD도 똑같은데 C랑 D는 Y축 위의 점이에요. 그리고 C의 Y좌표가 음수기 때문에 C가 요쪽에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 길이랑 PC의 길이도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요쯤에 점 C가 있을 것입니다. 되셨나요? 자, 마찬가지로 점 D도 여기에 위치해 있겠죠. 자, 그리고 점 C와 점 D는 그림상 보시면 이 점 P는 X축 위의 점이고 이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으면서 두 점 다 Y축 위의 점일 것이기 때문에 점 C와 점 D의 Y좌표는 서로 부호만 다를 거다라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나번 조건을 보시면 네 점 ABCD를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넓이는 12√2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ABCD를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요 사각형의 넓이가 12√2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린 지금 PA, PB, PC, PD의 길이를 전부 다 모르기 때문에 이 길이를 A라고 설정을 해봅시다. 요 길이를 PA, PB, PC, PD의 길이를 A다라고 설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 길이가 A라고 한다면 요 길이도 A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사각형에서 AB 길이는 알고 있어요. AB 길이. AB 길이는 얼마죠? AB 길이는 A의 2배니까 2A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 높이만 안다면 이 사각형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직각삼각형을 한번 봅시다. 이 직각삼각형. 그러면 이 빗변의 길이는 A고 이 길이는 P의 X좌표니까 1이 되겠죠. 그러면 이 OD의 길이는 루트 A제곱 빼기 1이 됩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 저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을 텐데 이 ABD 넓이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인 2A에다가 높이인 루트 A제곱 빼기 1 요게 이 절반의 넓이기 때문에 전체 사각형 넓이는 그 2배가 되겠죠. 아, 요게 12√2다라는 것을 나번 조건에서 알려준 겁니다. 자, 그럼 요거를 풀면 A 값을 구할 수가 있을 텐데 요렇게 약분해 보시고 이 약분해 보시면 6√2가 되겠죠? 그럼 양변을 제곱을 해봅시다. 루트를 없애기 위해 제곱해 보시면 A제곱에 A제곱 빼기 1은 우변 제곱해 보시면 72가 되겠죠. 자, 그러면 A 4제곱 빼기 A제곱 마이너스 72가 0이 되기 때문에 A제곱을 8 구하면은 A제곱이 8 구해보시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A제곱이 마이너스 8 또는 9가 됩니다. 마이너스 8 또는 9다. 근데 A는 지금 길이를 설정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일 거예요. 실수를 제곱하면 0 이상이기 때문에 A제곱은 9가 될 것이고 A는 길이기 때문에 양수여서 3이 될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AB 길이 제곱 더하기 CD 길이의 제곱인데 AB 길이는 2A였고요. 그래서 요걸 제곱하고 CD 같은 경우는 2루트 A제곱 빼기 1입니다. 요걸 제곱하면 되는 거죠. 요걸 구하라 라는 문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4A제곱에다가 4A제곱 빼기 4 요거를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8A제곱 빼기 4기 때문에 72에서 4를 뺀 68이 답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모르는 길이를 A라고 설정하고 이 삼각형을 이용해서 OD 길이를 구함으로써 높이를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49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두 점 A와 B가 있는데 P는 직선 Y는 2x 빼기 1 위의 점이래요. 근데 PA 빼기 PB의 절대값의 제곱이 언제 최대가 되냐라는 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만약에 P가 지금 이 그림상에서 보신다면은 우리 요런 게 나오면 일단은 삼각형을 한번 떠올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삼각형 AB를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삼각형에서 여러분들 또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게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남은 길이보다 크다라는 거 많이 이용했었죠. 지금 여기서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AB라는 길이와 PA의 길이는 남은 PB의 길이보다는 커야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은 PB에서 PA를 뺀 것은 PB에서 PA를 뺀 것은 AB보다는 작을 겁니다.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AB와 PB를 더하면 그러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를 더한 것도 남은 이 길이보다는 크겠죠. 그래서 AB랑 PB랑 더한 것도 PA보다는 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PA 빼기 PB가 AB보다 작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PA 빼기 PB가 궁금해서 여기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한번 곱해보시면 마이너스 AB가 PA 빼기 PB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요 부등식과 요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PA와 PB의 범위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PA 빼기 PB의 범위는 마이너스 AB보다는 크고 AB보다는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PA 빼기 PB의 절대값은 AB의 절대값보다는 작겠죠. 근데 A, B는 어차피 양수니까 절대값을 빼고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런 관계를 만족합니다. 이런 관계가 언제 만족을 하냐? 점 P가 이런 식으로 위치해 있어서 그림처럼 위치해 있어서 삼각형 PAB가 형성될 때 이런 관계를 만족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이 부등식을 만족하게 된다면 양변을 제곱하더라도 만족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언제 최대값을 가냐? 만약에 이 등호가 성립을 한다면, 만약에 여기에 등호가 있다면, AB 제곱이랑 같아지는 경우가 있다면 그때가 최대가 될 거다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관계를 만족하는 것이 삼각형 PAB가 만들어질 때 이 관계를 만족하기 때문에 삼각형 PAB가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다시 우리 요 그림으로 넘어가가지고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는 A, B, P가 한 직선상에 놓여 있을 때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점 P가 만약에 여기에 위치해 있다면 PA 빼기 PB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PA 빼기 PB는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뺀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AB 길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게 되면은 PA 빼기 PB가 정확히 AB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이의 제곱은 정확히 AB 길이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해보면 삼각형이 형성이 될 때는 요거를 만족을 하고 삼각형이 형성이 안 될 때는 정확히 AB 길이의 제곱이 되니까 가장 클 때는 요 값이 가장 클 때는 정확히 AB 길이의 제곱이 되는, 즉 ABP가 일직선상에 있을 때의 점 P가 위치해 있는 경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점 P가 직선 AB 위에 있을 때의 좌표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직선 AB의 좌표를 구해볼 텐데요. 직선 AB의 방정식을 구해볼 텐데요. 기울기는 일단은 2분의 1입니다. 그쵸? 그래서 y는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4,0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점 P는 y는 2x 빼기 1의 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직선과 y는 2x 빼기 1을 연립해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연립해 보시면 2x 빼기 1은 2분의 1x 플러스 2, 요걸 풀면 되기 때문에 2분의 3x는 3이 됩니다. 그래서 x좌표는 2가 되겠죠? y좌표 같은 경우는 3이 될 거예요. 그래서 a값은 2고 b값은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최대값 m 같은 경우는 AB 길이의 제곱을 구하시면 되기 때문에 AB 길이의 제곱은 4 더하기 1이니까 5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AB 더하기 M은 6 더하기 5 해서 11이 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점 P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삼각형 PAB가 만들어지냐 아니면 만들어지지 않느냐를 통해 이 부등식과 등식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5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기울기와 y절편이 모두 양수인 직선과 2차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 AB에서 만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원점 O에 대해서 삼각형 AOB가 이 각이 90도인 넓이가 루트 2인 직각삼각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직선이 어떤 직선인지 아예 몰라서 이 직선을 y는 mx 플러스 n이다. 이렇게 설정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곡선과 이 직선이 만나는 요 점 A와 점 B가 어떤 좌표인지 또 몰라서 이번에도 점의 좌표를 이렇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점의 좌표를 이렇게 설정을 해보는 거죠. y는 x제곱 위의 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점 A와 점 B의 x좌표는 x제곱과 mx 플러스 n을 같다라고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점 A와 점 B의 x좌표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맞나요? 자, 근데 우리 각 AOB가 90도라는 것은 직선 OA와 직선 OB가 서로 수직이다라는 거잖아요. 수직은 뭐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직선 OA의 기울기는 얼마죠? A입니다. 직선 OB의 기울기는 B가 되겠죠. 그래서 AB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90도다라는 것을 통해서. 자, 근데 우리 요거 잘 생각해보면 x제곱 빼기 mx 빼기 n은 0이잖아요. 이 두 근이 A랑 B인데 근과 계수 관계 이용해 보시면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n이다 라는 거 우리 알고 있죠. 근데 AB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n이 1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n이 1이다. 되셨나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냐면 직선 L의 y절편, 즉 n이 얼마냐 라는 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얼마죠? 답은 1이다. 이렇게 답을 구하실 수가 있어요. 되셨나요? 자, 근데 이 문제 잘 보시면 우리가 이 넓이가 루트 2다 라는 조건을 이용하지 않았는데 답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굳이 넓이가 루트 2다 라는 조건을 사용하지 않아도 답을 구해낼 수가 있고요. 저 넓이가 루트 2다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본다면
넓이가 루트 2다라는 것은 넓이를 직접 구해보는 거죠. 2분의 1에다가 5a의 길이에다가 OB의 길이를 곱한 게 바로 삼각형 AOB의 넓이가 될 텐데 이 넓이가 루트 2다라는 걸 알려준 거기 때문에 직접 구해보는 겁니다. 그럼 OA의 길이는 루트 A제곱 더하기 A 4제곱일 거고요. OB 길이는 루트 B제곱 더하기 B의 4제곱일 거죠. 요게 루트 2다라는 것인데 양변을 제곱해보시면 2를 넘겨서 양변을 제곱해볼게요. 자, 그러면 A제곱에 간단히 정리해보면 1 플러스 A제곱, 그 다음에 B제곱으로 묶어주시면 1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2를 넘겨서 제곱해주시면 2루트 2의 제곱이니까 8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A제곱 곱하기 B제곱이 1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 곱하기 이것이 8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양변 전개해보시면, 좌변 전개해보시면 A제곱 B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1은 8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 요 값은 1이다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6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A 플러스 B의 값을 또 구할 수가 있겠죠. A 플러스 B의 값은 구하기 위해서 A 플러스 B의 제곱을 해보시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2AB를 더하면 되기 때문에 4가 될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A 플러스 B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일 텐데 지금 A보다 B 값이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A랑 B의 합은 2고 곱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관계를 통해서 A랑 B를 정확히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구해낼 수가 있냐면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거꾸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A랑 B는 X제곱 합이 2인 곱이 마이너스 1인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A랑 B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근의 공식을 이용하시면은 A랑 B를 정확히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A랑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Y절편까지도 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이 방식으로도 여러분들 직접 계산을 해보시고 저희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51번 문제는 그림과 같이 OA 길이가 4고 OB 길이가 2이면서 각 AOB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T는 0과 1 사이의 실수인데요. 세 선분 OA, AB, BO를 T 대 1-T로 내분하는 점을 PQR이라 하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그림에 한번 표현을 해보면 OA를 T 대 1-T로 내분하는 점 길이를 T 대 1-T로 내분하는 점이 점 P고요. 그 다음에 AB를 T 대 1-T로 내분하는 점 T 대 1-T로 내분하는 점. 다음 마지막 BO를 T 대 1-T로 내분하는 점. 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삼각형 PQR의 넓이가 2가 되어야 된대요. 자, 근데 우리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사용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T 대 1-T, T 대 1-T, T 대 1-T를 만족하는 점 PQR이 있을 때 삼각형 PQR과 삼각형 OAB의 관계 중에 기억나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이 두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서로 일치한다라는 성질이 만족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문제에서는 활용되지 않지만 그 성질도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넓이가 2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 넓이를 구하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남은 세 개의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전체 OAB의 넓이는 얼마죠? 4가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일단은 삼각형을 좀 쪼개볼 텐데 이렇게 쪼개볼게요. 자, 삼각형을 이렇게 쪼개보시면 삼각형 BOP와
삼각형 BPA는 높이가 똑같고 밑변이 t 대 1-t니까 넓이의 b도 t 대 1-t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삼각형 BOP의 넓이는 4t가 되겠죠. 왜냐하면 넓이가 4인 것을 t 대 1-t로 쪼갰으니까 전체가 1이면서 그 중에 t에 해당하는 넓이는 4에다가 그냥 t를 곱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 BOP 넓이가 4t가 되고요. 그럼 이번에는 삼각형 PBR이랑 삼각형 PRO 요 두 삼각형을 보시면 이번에도 넓이가 t 대 1-t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요 삼각형 PRO의 넓이는 전체 4t 중에서 t 대 1-t로 나눈 것 중에 1-t에 해당하는 넓이이기 때문에 실제 넓이는 4t에다가 1-t를 곱한 값이 될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찬가지로 요 삼각형 BPA의 넓이는 4의 1-t였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요만큼에 해당하는 넓이는 이번에 1-t 대 t이기 때문에 이 값에다가 또 t를 곱한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삼각형 PAQ의 실제 넓이는 4t의 1-t 요렇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여기를 살짝 지우고 요 삼각형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삼각형을 요렇게 쪼개볼게요. 그러면 전체 4에서 이 삼각형 대 이 삼각형이 1-t 대 t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삼각형은 4 곱하기 1-t가 될 거고 그걸 또 t 대 1-t로 쪼개기 때문에 요만큼의 넓이는 4t의 1-t가 되게 될 겁니다. 요 삼각형 3개의 넓이가 결국에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넓이, 삼각형 PQR의 넓이가 2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남은 이 3개를 더했을 때도 2가 되어야 전체 넓이가 4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의 3배, 즉 12t 1-t의 값이 2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양변을 2로 나눠볼게요. 2로 나눠보시면 정리해보면 6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1은 0이 될 겁니다. 근데 모든 t의 값의 곱을 구하라고 해서 요거 판별식 이용해 보시면 0보다 크기 때문에 실근 2개가 나올 거라서 곱이 6분의 1이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조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떤 조건 확인 안 했냐면 이 t가 정말로 0과 1 사이인지를 확인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 근해 공식 이용해서 실제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그러면 6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올 거고요. 이거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6분의 3 플러스 루트 3과 6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 모두 0과 1 사이의 값이다 라는 것을 체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루트 3이 대략 1. 얼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전부 다 t가 가능한 것이고 두 값의 곱은 6분의 1이다 라고 답을 하실 수가 있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마지막에 근해 공식을 통해서 t값이 정말 0과 1 사이의 값인지 확인하는 과정까지 거치고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5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2번은 삼각형 ABC가 나와 있고 AB, BC, CA의 중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ABC의 무게중심을 G라고 했을 때 GL이 1이고 GM이 2분의 루트 2고 GN이 3분의 루트 3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요 값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 무게중심이 나오면은 그 성질을 떠올리셔야 돼요. 지금 요 길이가 1이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무게중심은 꼭지점으로부터 중선을 2대 1로 내분한다. 기억나시죠? 여기가 1이면 GC의 길이는 1의 2배인 2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2이기 때문에
요 길이는 루트 2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GN이 3분의 루트 3이면 요 길이가 3분의 2 루트 3이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찾으셨을 겁니다. 3분의 2 루트 3.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구하라는 거를 보시면 뭔가 삼각형의 중선 정리가 떠오르셨어야 돼요. 중선 정리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 일단은 AB제곱 더하기 AC제곱 삼각형의 중선 정리 적용해 보시면 AB제곱 더하기 AC제곱이 어떻게 되는 거죠? 2배의 이 중선의 제곱, 즉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근데 이 중선 정리를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에서 우리가 적용해 봤는데 이거 말고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에 대해서도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BC 길이 제곱 더하기 AB 길이의 제곱은 이번엔 2배의 이 중선의 길이의 제곱, BN의 제곱에다가 AN의 제곱 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BC 길이 제곱 더하기 CA 길이의 제곱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가 있겠죠. BC 길이의 제곱 더하기 CA 길이의 제곱. 자, 그럼 이번에는 2배의 CL의 제곱 더하기 AL의 제곱. 자, 요거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AM, BN, CL의 길이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AM의 길이는 2분의 3루트 2이기 때문에 2분의 3루트 2 제곱하면 얼마죠? 4분의 18이니까 2분의 9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BM의 길이의 제곱은 이렇게 놔둬도 되지만 BM의 길이는 BC의 2분의 1배잖아요. BM의 길이는 BC의 2분의 1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곱한 값을 여기다 바꿔서 써볼게요. 그럼 4분의 1 BC의 제곱이 되겠죠. 되셨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마찬가지로 해보시면 BN의 길이는 지금 루트 3입니다. 루트 3 제곱해보면 3이 될 거고 AN의 길이는 AC의 절반이니까 4분의 1 AC의 제곱이 될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 마지막 CL의 길이는 CL의 길이 얼마죠? 3입니다. 3의 제곱이니까 9. AL 같은 경우는 AB의 절반이니까 4분의 1 AB의 제곱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AB제곱 더하기 BC제곱 더하기 CA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 개의 등식을 양변을 전부 다 더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요만큼 우리 다 더해보시면 2배의 AB제곱 더하기 BC제곱 더하기 CA제곱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AB, BC, CA. 자, 요게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우변 같은 경우는 요걸 다 더해보시면 어떻게 되죠? 2배의 그냥 2를 곱해서 써버립시다. 2를 곱해서 써버릴게요. 그러면 9에다가 6에다가 18을 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는 2분의 1이 되겠죠. 전부 다. 그래서 2분의 1로 묶어주시면 2분의 1에 AB제곱 더하기 BC제곱 더하기 CA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만 왼쪽으로 넘겨보시면 2분의 3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AB제곱 더하기 BC제곱 더하기 CA제곱이 나올 것이고 이거 계산해보시면 15에다가 18을 더하니까 33이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의 값은 22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요 52번 문제는 삼각형의 중선 정리를 이용해서 해결하는 문제였다라고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53번 문제는 제1사분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A, B가 다음 가나다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도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그림을 통해서 한번 표현해 봐야 될 텐데, 일단 좌표평면을 한번 그려보시면, 자, 이렇게 좌표평면 위에 가번 조건을 먼저 표현해 보시면 점 A는 직선 Y는 2분의 1x 위의 점이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Y는 2분의 1x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Y는 2분의 1x. 자, Y는 2분의 1x 위에 점 A가 있고요. 점 A가 1사분면 위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여기다가 A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삼각형 OAB는 각 A가 90도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각 A가 90도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면 B는 OA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B가 있거나 여기에 B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근데 점 B도 1사분면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 길이랑 같으면서 점 B가 1사분면 위에 있으려면 점 B는 요쪽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요 점을 지나면서 요 직선의 수직인 직선을 그려보시면 이 길이랑 이쪽에서 같은 곳으로 내려가려면은 제4사분면으로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점 B는 요쪽에 위치해 있구나라는 거를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되셨나요? 아, 그래서 요 길이랑 같구나. 이렇게 그림에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번 조건 같은 경우는 삼각형 OAB의 외심과 내심 사이의 거리를 알려줬어요. 그럼 삼각형 OAB 이렇게 그려보시면 삼각형 OAB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데 외심이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지금 직각 삼각형이 있으면 직각 삼각형의 외접원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접하는 원은 이렇게 빗변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외접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중심 같은 경우도 이 빗변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중심은 바로 이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등분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이 바로 외심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아, 그래서 이 그림에서 표현을 해보면 A에서 선분 OB의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버리면 요 점이 외심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내심 같은 경우는 안에서 접하는 원의 중심이잖아요. 자, 그러면 요 삼각형 OAB의 안에서 접하는 원 한번 그려보시면 요렇게 그려질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요 내접원의 중심이 바로 내심이 될 것이고 이 중심은 요 주황색 선분 위에 위치해 있을 겁니다. 왜냐면 요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내심의 성질 한 가지 더 뭐냐면은 이 조그만 원이 삼각형에 접하는 원이기 때문에 이 원에서 변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보시면 우리가 넓이를 좀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내심이 이 조그만 원의 중심, 요 점이 바로 내심이 되는 것이고 내심과 외심 사이의 거리, 요 길이가 바로 다번 조건에서 알려준 2분의 루트 5 곱하기 2 빼기 루트 2다 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뭐를 이용할 수가 있냐면은 점 A의 좌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설정을 해볼 건데 분수로 나타내기 싫어서 제가 2A, A다 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곱하기 2분의 1. 그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요 선분 OA의 길이는 지금 루트 5A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루트 5A. 점과 점 사이 거리 하시면 됩니다. 다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 길이도 루트 5A가 돼요. 아,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 루트 5A에다가 루트 5A를 곱한 게 바로 삼각형의 넓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요 내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심에서 각각의 꼭지점에 이렇게 선을 이어보시면 이 삼각형 더하기 이 삼각형 더하기 이 삼각형을
함으로써 전체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그만 삼각형 3개의 높이는 전부 다 이 네저번의 반지름이거든요. 그 네저번의 반지름이 바로 답원에서 알려준 요 2분의 루트 5 곱하기 2 빼기 루트 2인 거잖아요. 그래서 삼각형 넓이 구해보시면 2분의 1에다가 높이는 다 동일해요. 높이는 2분의 루트 5에다가 2 빼기 루트 2로 동일할 것이고 높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빼버리고 남은 세 변의 길이에 합만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니까 2 루트 5a에다가 그 다음에 OB의 길이는 루트 10a가 됩니다. 1대 1대 루트 2이기 때문에. 그래서 루트 10a. 자, 요걸 풀어주시면 a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구해보시면 2분의 1 날라가고 a도 하나 날려버릴게요. 그다음 루트 5도 날려버리고 루트 5도 또 여기서 날려버릴 수 있는데 일단 정리를 해봅시다. 그럼 좌변은 루트 5a가 남아있고요. 우변은 2분의 여기 루트 2죠. 2분의 2 빼기 루트 2에다가 여기 루트 5를 빼주시면 2 플러스 루트 2가 됩니다. 자, 그럼 루트 5 나눠주시면 남은 것은 a는 2분의 이렇게 두 개 곱하면 2가 되거든요. 그래서 2분의 2 해서 1이 됩니다. a 값은 1이구나 라는 걸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2,1이다 라는 것을 찾아낸 거고요. 우리 삼각형 OAB의 무게중심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요 점 B의 좌표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점 B 같은 경우는 이 직선 위의 점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직선의 기울기는 이 직선과 수직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얼마죠? 마이너스 2죠.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에다가 이 점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5가 됩니다. 그러면 점 B의 좌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점 B의 좌표를 B, 마이너스 2b 플러스 5다라고 설정을 해주고 나면 점 B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길이를 이용해 봅시다. 원점과의 거리가 얼마죠? a가 아까 전에 1이었기 때문에 요 루트 10a가 실제로 루트 10인 거잖아요. 그래서 O와 B 사이의 거리가 루트 10이다 라는 거를 이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b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b 플러스 5의 제곱이 10이다. 요거를 풀어보시면 5b제곱 마이너스 20b 더하기 25가 1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10 왼쪽으로 넘겨보시면 5b제곱 마이너스 20b 플러스 15는 0이 됩니다.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3은 0이 되기 때문에 b는 1 또는 3이 될 건데 b가 3이 돼버리면 b의 y좌표가 음수가 돼버려서 안 돼요. 그래서 b는 1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b의 좌표는 1,3이다 라는 거 찾아냈고요. 그러면 점 A의 좌표는 2,1이고 점 B의 좌표 구했고 원점의 좌표는 0,0이기 때문에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는 X좌표는 더해서 3으로 나누면 1일 것이고 Y좌표는 더해서 3으로 나누면 3분의 4가 무게중심의 좌표가 됩니다. 그래서 점 P는 1이고 P는 1이고 Q는 3분의 4가 되어서 6 곱하기 P 더하기 Q 6 곱하기 P 더하기 Q 3분의 7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4가 정답이 된다. 되셨나요? 자, 1등급 문제라 역시나 풀이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복습 잘 해보시고 마지막 5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입니다. 좌표평면에 4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일 때 A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점 A, B만 모르는 상황이라서 이번에도 나머지 ABC의 점의 좌표를 한번 찍어봅시다. 찍어보면
자, 찍어보시면 점 A는 1,1이고 점 B는 3,2고요. 점 C는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3. 자, 이렇게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점 D가 어떻게 있어야 평행사변형이 될까라는 건데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림을 통해서 보면은 일단은 평행사변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점 D가 여기에 있는 거죠. 점 D가. 그럼 이렇게 점 D가 있으려면 점 D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 제가 앞에서 고난도 풀 때도 비슷한 거 설명드렸었는데 평행사변형은 A에서 B 이렇게 지금 AB와 CD가 평행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 길이와 이 길이도 정확히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증가하는 비율도 같아야 될 뿐더러 증가하는 길이도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갈 때 X좌표가 이만큼 증가했으면 C에서 D로 갈 때도 이만큼 증가해야 돼요. 정확히 이만큼. 자, 그러면 D의 X좌표는 1이 될 거고 Y좌표는 1만큼 증가했으니까 D의 Y좌표도 1만큼 증가한 4가 되어야 될 겁니다. 되셨죠? 이런 식으로 점 D의 좌표를 구해낼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1,1, 3,2, C가 마이너스 1,3 이렇게 있을 때 D가 첫 번째로는 저기에 있는 그림을 그려봤고요.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점 D가 위치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때 점 D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 이번에는 C에서 B로 갈 때, A에서 D로 갈 때가 일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C에서 D로 갈 때 X좌표가 4만큼 증가했으니까 A에서 D로 갈 때도 4만큼 증가한 5가 돼야 되고 Y좌표는 1만큼 감소했으니까 Y좌표는 1만큼 감소한 0이어야 될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좌표도 가능하다라는 두 번째 구해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밖에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를 그림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어요. 요건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보시면서 파악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은 어떻게 생길 수가 있냐면은 점 D가 이런 식으로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에 점 D가 있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B에서 C로 갈 때, A에서 D로 갈 때가 동일해야 되니까 B에서 C로 갈 때 X좌표가 4만큼 감소했죠? 그러면 D의 X좌표는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다음 마지막 Y좌표는 1만큼 증가했으니까 여기서도 1만큼 증가하면은 2가 될 겁니다. 아,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D의 좌표는 1,4, 5,0, 마이너스 3,2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러면 X좌표, Y좌표의 곱을 구해보시면 첫 번째 경우는 곱이 4가 되고 두 번째 경우는 곱이 0이 되고 세 번째 경우는 곱이 마이너스 6이잖아요. 그럼 가장 큰 최대값은 4, 요 값이 라지 m이 될 거고 가장 작은 마이너스 6이 스몰 m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 구하고자 하는 라지 m에서 스몰 m을 빼주면 10이다 라고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54번 문제를 그림을 통해서 점의 이동을 통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푸실 수도 있고 아니면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한다를 이용해서 점 D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이 혼자서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강에서 다음 문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